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론장의 주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의 주체란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론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까요? 핵심적으로는 해당 사안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혹은 조직, 또는 해당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혹은 조직, 영향을 받고 미치는 사람들, 또 공론장 논의와 의사결정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론장에 이제 주로 참여를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공론장이 제대로 잘 구성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지 언론기관, 관련 기관, 의회나 행정 등도 공론장에 참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공론장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을 제안하는 사람, 공론장을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사람,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공론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면 그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공론장 사전 논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이 사전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을 어떤 사람들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를 사전 논의를 통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참여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공론장 설계자가 있을 수 있죠. 공론장 설계자는 공론장 설계자라고 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공론장 설계 자체를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혹은 공론장 참여자들이 공론장 설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론장이 이제 구성돼서 운영되는 경우에 공론장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실제로 운영해가는 운영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듯한데, 퍼실리테이터라든가 또는 미디에이터, 조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론장 운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론장에는 다양한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에 실제로 참여 주체인, 실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론장 참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론장에는 참여하게 됩니다. 이 구성 주체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공론장의 성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론장의 참여 주체를 이렇게 주로 시민이 참여하느냐, 주민이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공론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민 공론장이라고 하면 삶의 세계 주체인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마을에서 열리는 마을 공론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민이 자신이 직면한 공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이다. 마을에 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마을 회관의 위치, 또는 마을 회관의 내부 구성, 또 마을 회관의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주민 공론장에서 중요한 점은 삶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또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공론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민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결사체들, 시민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 사회가 구성됐잖아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론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부분, 인권에 관한 부분, 시민의 권리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민 공론장은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한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장이고, 인권 및 시민권 획득과 개선을 위한 공론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시민 공론장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시민공론장의 주제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마을이나 동네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공론장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고, 중요한 참여자 역시 그런 일반 시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론장의 참여 주체의 단위인데요. 공론장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두가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단위로 공론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공론장에는 예를 들면 공론장에 100명이 참여한다면 그 각각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A집단 뭐 30명, B집단 20명, 뭐 C집단 뭐 몇십 명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장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참여 주체는 공론장의 이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개인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론장의 참여 주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